자, 봅시다. 지질시대. 지질시대 부분에 우리가 요약을 딱 한 번만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왔는 게 지질시대라는 것은 지질시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질시대 반대는 역사시대거든. 역사시대. 아, 사람이 살면서 역사를 기록을 했는 게 역사시대인 거야. 그러면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구에. 아무도 얘기를 못 해줘. 그래서 방법이 없네. 땅 보고 알아낼까? 그래서 그게 지질시대인 거야. 그런데 이 지질시대는 언제? 지구가 탄생한 그때부터 현재까지다. 지구 탄생한 때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할때. 그럼 선생님 지질시대 도대체 시작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더라? 아니 이게 내 중학교 때 외웠던 거야. 4567 45.67 4567 억년 전부터 지구가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45.67억 년 이때부터 지구가 시작이 되었다. 됐나? 그러면 이 지질시대의 긴 시간 동안에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낼 거냐면 지구상에 있는 화석 연구 그리고 지질 구조 이런 걸로 우리가 지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지금 잠깐만 화석이 뭐였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 화석. 자, 그러면 일단 화석이라는 게 고생물. 자, TV에 보면 누구 이렇게.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 이렇게 붙일 때 고자를 붙이지. 그럼 지금 살아있는 생물은 안 돼. 지금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고생물의 누구나 유해나 흔적이라는 게 실제로 그거 생물체도 되지만 발자국, 배 끌고 기어가면서 끓여있는 자국 또는 집터, 알 껍데기 다 되는 거라. 이것이 어떻게 지층, 괄호 열고 지층은 아니라 어떤 암?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중에 퇴적암이 돼.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 근데 경우에 따라서 플러스 누구도 된다? 빙하가 된다. 시베리아 동토 속에서는 땅이 아니라 얼음 속에 묻혀있는 매머드가 있단 말이야. 있나? 걔들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얘인 거야. 옛날에 살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얘가 전반적으로는 퇴적암 속에 있지만 지층 속에 남아도 된다. 자, 그럼 지금 질문이 있다. 미라는 화석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아까 쌤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살면서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의 거라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미라는 사람의 흔적이기 때문에 아니다. 됐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화석을 갖다 우리가 분류하지 않았나? 분류하기 전에 화석의 생성 조건 어때야지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 되겠다. 개체수가 많아야지 그나마 그 중에 일부 남아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단단한 부분이 남아있어야 될 것. 있어야 될 것 같고. 생물체 안에 뼈라든지 이라든지 이렇게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가 빨리 매몰돼야 돼. 빨리 매몰. 쉽게 얘기해서 진공 포장되듯이 딱 들어가서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산소하고 만나면 썩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매몰되고 화석화 과정을 거쳐야 돼. 그 이후에 지각 변동을 받아야 돼? 받지 않아야 돼?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면 화석이 남는데 이 화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지. 무슨 화석이 있었고 시상 화석이 있었고 표준 화석이 있었다. 시상 화석과 표준 화석이 있었다. 자, 그러면 가로축을 쌤이 이렇게 할게. 생존기간. 세로축은 분포 면적. 단골 손님이다. 이거는 잘 기억을 한다. 시상 vs 비교. 버시스. 자, 그 시상이냐 아니면 표준이냐. 맞지? 시상 화석이냐 표준 화석이냐. 됐어. 땡큐. 표준 화석이냐.
됐나? S. 자, 그럼 이거 생존 기간이 화살표로 됐으니까 짧으냐? 생존 기간이 기냐? 분포 면적이 위쪽으로 가면 넓은 거고 여기가 좁은 거고. 그러면 시상화석은 뭘 알려주는 거다? 환경. 그치? 이 고생물이 살던 그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거지. 그때 표준화석은 이 생물이 살았던 당시 어느 시대인지 시대를 알려주는 거지. 됐습니까? 그 선생님은 어떻게? 시시하지 않다. 시시 붙어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그러면 환경을 알려주는 건 얘들은 특별한 환경에 지금까지도 살아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좁은 면적에 살아야 될 거고 긴 기간 지금까지 살아야지 환경하고 현재 환경이 이러니까 옛날에도 이렇지 않았으니까 라고 할 거니까 긴 기간 좁은 면적에 분포할 거다. 얘가 시상화석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표준화석은 짧은 기간에만 살고 그 시대에는 아주 넓은 면적에 살았어야지 그게 표준화석이다. 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시상화석의 예시를 몇 개?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해야 될걸? 어떤 거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산호. 산호라고 하면 수온이 높고 25도 이렇게 돼야 돼. 수온이 높기 위해서 깊은 바다는 안 돼. 얕고 따뜻한 바다. 조개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거는 당시에 이 생물이 살던 시대는 얘가 갯벌이거나 얕은 바다거나 그런 데다. 그치? 얕은 바다거나 갯벌이었다. 자, 그 다음 하나 중요한 거 누구? 고사리. 고사리는 우리나라로서는 제주도가 유명하다. 온난습윤. 따뜻하고 습윤. 습기가 많은 그런 데만 살더라. 됐습니까? yes. 그럼 이게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거. 됐나? 혹시 학교에서 참나무 하드나? 요즘은 안 하는 추세거든. 옛날엔 참나무를 하다 요즘 참나무 안 하는 추세라서 시상화석 요거 세 개만 기억하면 될 거고. 대체 당시 생존하던 얘들 화석이 있다? 혹시 너 그거 들어봤어?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의 꼭대기에 암모나이트가 있대. 지금 암모나이트, 아직 얘기를 안 했지. 혹시 언제 거? 중생대, 그렇지. 육지 바다, 그렇지. 중생대 바다에 살던 그 생물의 화석이 왜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있을까요? 뭐였지? 밀려서 가고 여기 올라간 거지. 이해했지?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은 중생대 바다에 있던 거 얘가 밀려가서 저 위에 있었으니까 중생대 이후에 형성이 돼야 되는 거라. 신생대 때.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건 언제? 신생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 이랬나? 자, 그러면 표준화석을 이야기할게. 표준화석은 얘는 자, 일단 우리가 이거부터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지질시대부터. 맞지? 동시에 같이 해버리면 지질시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질시대 이야기한 여러 가지 화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쌤 생각에는 얘를 갖다가 예시를 하기 위해서 기간이 언제부터? 4, 5, 6, 7 시작하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얼마? 5, 6, 7 그럼 또 뭐더라? 5, 3, 9, 2 이거 5, 6, 7이고 5, 3, 9 이제 5.39 맞지?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252 252.66 됐습니까? 그래서 이만큼이 이렇게 현재까지
나? 이 기간 사실 굉장히 길지. 무슨데? 성캄브리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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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캄브리아대는 정말 긴데 이때는 생물이 별로 없었지. 생물의 수가 적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단단한 부분이 매우 적었고 그래서 화석으로 남기가 부적합하고 혹시 화석으로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긴 기간 동안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서 남아있을 리가 별로 없다. 그치? 그러면 그나마 성캄브리아대 때 남아있는 화석 두 가지가 있지. 이름 뭐더라? 스트로마 톨라이트. 그치? 스트로마 톨라이트. 조금 이따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스트로마 톨라이트는 누구? 남세균 흔적 화석이 돼. 남세균 흔적 화석. 두 번째 또 누가 있더라?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치? 에디아카라 동물군. 남세균이니까 그러니까 단세포가 단세포. 그치? 남세균은 단세포예요. 그런데 에디아카라 동물군 얘 같은 경우는 무슨 다세포였대? 다세포. 됐습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세균, 단세포, 에디아카라 동물군, 다세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대?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무슨 대? 신생대. 가능합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러면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화석 있으면 다 여기 넣어라 라고 이야기했지. 그치? 누가 있더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양치, 겉씨, 식물, 속씨, 식물. 그치? 번성했던 생물로만 적으면 양치식물, 겉씨식물, 속씨식물이 번성을 할 것 같다.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게 누구? 고사리. 고사리. 눈에 뭐 하는데? 사람 보이는 거? 내가 위치를 고사리. 겉씨식물에 은행나무, 소나무, 소철. 은행나무, 소나무, 소철. 있나? 그 다음에 속지식물, 참나무. 참나무. 참나무가 뭐냐면 도토리 하는 거 들어봤지? 그치? 그거. 도토리 있는 거. 참나무, 뭐 단풍나무 이렇게. 우리 옆에 많은 거. 걔들이 속시. 자, 그러면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었지. 맞지? 사실은 얘들아, 우리는 화석으로 누가 더 중요하면 육상에 있는 얘들 식물보다는 해양생물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었거든. 해양생물 장소가 좀 없어서 쌤이 이쪽으로 좀 적을게. 자, 보기도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다 좀 적어줄게. 고생대 때. 자, 바다 속에 누가 있더라? 삼엽충. 최초의 무척충. 삼엽충. 제일 먼저 출발했다. 최초의 무척추 생물이다. 무척추 동물이다. 삼엽충. 또 누가 있더라? 방추충. 갑주어. 완종류. 얘들 다 고생대 거더라. 이해되겠나? 혹시 그거 있었는데 대형 잠자리 언제더라? 고생대. 대형 곤충, 대형 잠자리. 잠자리 하나가 쌤 팔만한 거야. 왜 그랬을까? 산소가 많이 갑자기 생겨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는데 산소가 생겨나면서 산소 호흡을 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잘 쓸 수 있는 게 있었다. 그래서 동물의 등치가 커질 수 있었다. 이제 자리 좀 좁으면 밑으로 가야 된다. 자, 중생대 대표적인 게 뭐 있더라?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 맞지? 자, 공룡하고 암모나이트하고 혹시 시조새를 넣을 수도 있다. 시조새. 있나? 자, 공룡은 어떻게? 육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대. 암모나이트는 어떻게? 중생대
바다, 해양생물이다. 해양생물. 됐나? 시조새 같은 경우는 이게 파충류하고 조류의 특징을 같이 지닌 거. 됐습니까? 됐어. 신생대라고 하면 생각나는 표준화석이 누구더라? 매머드. 동그란 거, 동전. 화폐석, 그치. 매머드, 화폐석. 화폐석을 혹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대형 유공충 뭐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 될 것 같다. 이제 보통은 화폐석으로 이야기할 거다. 동전처럼 생긴 거. 됐습니까? 그럼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매머드 역시 육상, 화폐석 역시 바다 이렇게 될 거다. 화폐석 역시 바다. 이렇게. 자, 그럼 사실은 지질 시대를 조금 전에 봤듯이 시대마다 독특한 화석이 있네. 화석으로 지질 시대를 나눈 거라. 근데 성 캄브리아대 왜 저렇게 긴지 않아? 너무 옛날 거거든. 그래서 화석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질 시대를 분류할 때 화석으로 분류를 하고 싶은데 여기 건 분류할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40억 년 동안 거의 하나로 통째로 들어있는 거지. 그 나머지 생물들이 막 변한 것 때문에 짜글짜글 나누어져 있다. 이랬지? 자, 그러면 4번 해야 되나? 몇 번 해야 되지? 3번? 지질시대 분류 기준이 뭐였다고? 생물계의 큰 변화, 큰 지각 변동. 지질시대의 분류 기준이 생물계의 큰 변화로 일반적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눴지. 그리고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도 나눴다. 혹시 너희 지각 변동 중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나? 부정합. 자, 그럼 이건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려고 일부러 적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층을 보는 거야. 지각 변동. 글씨 너무 날렸나? 지각 변동. 지각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부정합이라는 지질 구조가 생길 수가 있어. 지질 구조. 자, 부정합이 뭐냐면 아니 붙자 가지런히 합쳐지는 게 아닌 거. 그러면 쌤 아까 지층이 있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있다가 지층들이 있다가 울퉁불퉁하고 그 위에 따른 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만약에 혹시 갑주어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언제 걸까? 잘 모르면 쌤 고생대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생대 2개, 신생대 2개. 나머진 고생대 이렇게. 됐지? 갑주어, 삼엽충, 완종류, 공룡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울퉁불퉁하겠잖아. 얘는 고생대 때 쌓이고 화석은 얘들아 물 속에서만 쌓여 사실은. 왜냐면 퇴적암 자체가 물 속에서만 돼. 바다 속이건 육지의 호수건 간에. 왜냐하면 모래 같은 거 딱 갖다 놔도 바람 불고 뭐 동물 다니고 이러면 싹 다 없어져. 근데 얘가 쌓여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꾹 눌러줘야 되는데 그때 뭐 빨리 매몰된다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화석화 과정 걸리는데 시간이 걸릴 거거든. 그 물 속에서만 생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걔들이 생성이 되고 물속에 되었다가 갑자기 위로 땅이 확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야. 왜 우리 융기, 침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라와서 얘를 깎이고 또다시 좀 내려갔는데 얘가 육지에 사는 공룡이 어떻게 묻히게 되었다. 이렇게 됐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이 사이에 울퉁불퉁한 거 이게 부정합. 그럼 지질 시대를 나누는 기준. 뭐 그런 거. 됐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자, 네 번째. 각 지질 시대별 환경을 좀 얘기할게. 지질 시대별 환경. 지질 시대별 환경.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애가 남세균인 거야. 남세균. 기억을 좀 하면 좋겠는데 남세균은 33억 년 전쯤에 출현을 했다. 어디서 출현했을까? 육지일까? 바다일까? 바다 속에 최초의 생물. 최초의
생명체면서 바다 속에서 출현을 했고 무슨 작용을 하느냐? 광합성을 하는 거야. 광합성. 자, 그럼 너가 한번 생각해봐. 광합성 하면 무슨 기체가 발생을 해?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지. 근데 얘가 어디 산다고? 바다 속에 살지. 그러니까 바다 물 속에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했지? 바다의 산소가 쌓이고 바다의 산소 농도가 높아져야지 대기로 나오는 거야. 됐지?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바다 속에 산소의 농도가 먼저 높아지고 얘가 좀 충분하니까 그에 이어서 육지에서 산소의 농도가 좀 높아졌단 말이야. 이랬지? 그리고 나는데 무슨 변화가 생겼느냐? 자, 이건 안 적어도 돼. 산소 기체가 있었는데 아주 강력한 누가 있었다? 자외선이 있었단 거지. 그 자외선 얘를 박살 내버린 거야. 얘를 갖다 산소와 산소로. 됐지?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야 엄마 우리 붙자 이렇게 해서 붙어버린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육지에 바다에 있다가 육지 한마디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진 다음에 자외선에 의해서 파괴된 오존층이 다시 생성. 됐나? 그럼 오존층 생기고 난 뒤에는 오존층 형성됐지? 누가 차단? 자외선. 그치, UV. 자외선이 차단이 되었지. 됐지? 그 밑줄로 가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고 나면 어떤 환경 변화가 생길까? 쥐생물체가 육상으로 출현이 가능하지. 그치? 그럼 얘는 생물체가 육상으로 출현했을 때 식물이 먼저야, 동물이 먼저야? 그치? 육상식물이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이 출현할 거다. 먹을 게 있어야 따라 나오지. 맞지? 그런 의미로 식물이 먼저 출현을 하고 동물도 육상 동물도 등장을 하게 된 거다. 이랬습니까? 따가워서? 진짜. 자, 됐나? 그래서 UV 차단을 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었다. 우리가 미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남세균은 자 그러면 혹시라도 너희들 학교에서 그래프 이런 거 본 적 없어? 대기 중에 농도다. 이렇게 O2다. 본 적 있나? 봤나? 그래서 봤나? 하시드나? 학교에서 했나? 했나? 딴 학교는? 한 적 없나? 우리 이 책에는 있었대. 완자 책에는. 우리 예전 완자 책에는 있었는데 대기 중에 질소 기체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어. 근데 산소는 처음에 없다가 쭉 생겨났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세로축이 의도가 뭐냐면 얘가 지금 한 번만 가르쳐 줄게. 지구과학은 숫자가 이렇게 돼. 여기서 1,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1000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쓴단 말이야. 이러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산소는 20%, 질소 80%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게 되고 옛날에 이렇게 됐었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옛날에 이산화탄소는 있다가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상당히 많았거든. 상당히 많았어. 근데 이산화탄소는 질소, 산소하고 다르게 물에 좀 얘들보다 좀 잘 녹아. 왜? 이렇게 놓으면 산성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탄산, 이온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산화탄소는 옛날부터 해서 쫙 녹아 들어간 거지. 녹아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건 안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뺄게 혹시나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해라. 됐지? 그래서 지구 환경 변화에 제일 중요했던 건 언제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남세균이 출현해서 산소가 생겼고 산소에 의해서 자외선 차단이 되었고 자외선 차단이 되어서 이제 생물이 육상에 출현하게 되었다. 됐지? 그럼 최초의 생명체 역시 다른 생물 역시 바다에서 먼저 출현. 됐지? 자 그러면 고생된 애다 환경이 어땠을까? 고생대 빙하기 있었다 없었다? 빙하기 있었다. 한 2번 정도 있었다. 됐나? 빙하기가 있었다. 있었고 말기에는
말기에 판기하 형성이 되었다. 기억나나? 환경 변화니까. 판기하가 형성이 되었다. 판기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초대륙. 육지가 하나로 붙어버렸다. 초대륙이다. 됐지? 그러면 해안선 길이가 길어질까 짧아질까? 해안선 길이가 두 개 붙여버리니까 짧아진다. 해안선 길이가 짧아지고 수륙 분포가 변화하겠지. 수륙 분포가 변화. 수륙 분포가 변화. 이런 바닷가 근처에가 기후가 상당히 좋다 얘가. 연교차가 별로 많이 안 나고 비교적 따뜻하고 생물이 살기 딱 좋은 거라. 그치? 그런데 바닷가 근처의 면적이 줄어들지. 그래서 고생대 말에 판기하가 형성, 초대륙 판기하가 형성될 때 해안선 길이, 수륙 분포 변화 등등으로 생물의 서식지 감소가 엄청나게 심했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일어날 수 있었다? 대멸종이 좀 심하게 일어났다. 나? 자, 이때 대멸종할 때 특히 누가? 삼엽충과 방추충. 고생대 말에 방추충, 삼엽충, 멸종. 얘가 멸종. 됐습니까? 고생대 때 삼엽충, 방추충 두 개의 멸종. 됐나? 그리고 고생대, 그럼 빙하기가 있었다. 말개 판기하로 이렇게 되면서 얘들 해양생물이 멸종을 했다. 됐지? 자, 그 다음 육상식물 출현하는 거 맞나? 육상식물 출현. 육상식물이 출현을 했다. 뭐? 양치식물. 혹시 그런 얘기 했을까 학교에서? 거시식물이 출현을 했다. 고생대 때 출현을 하고 중생대 때 번성을 한대. 이러겠나? 육상식물인데 양치식물은 양치식물은 고생대 때 출현을 하고 고생대 때 번성을 해. 그런데 거시식물은 고생대 때 출현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환경이 변화해서 다른 생물이 많이 죽고 난 뒤에 그때 거시식물은 이제 언제 중생대가 되어야지 번성을 할 수가 있다. 이랬나? 출현해서 바로 번성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근데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출현하고 다음에 번성, 출현하고 다음에 번성 이런 것까지도. 이랬습니까? yes. 자, 그러면 중생대. 중생대는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다. 빙하기가 있다 없다? 빙하기가 없었다. 왜?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 초대륙인 판기하가 분리되는 과정이 일어날 거다. 초대륙. 판기하가 이렇게 분리가 되려면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심하지 않을까? 그러면 화산 활동이 정말 활발한 거야. 화산 활동이 정말 활발한 거야. 그래서 화산 활동할 때 온실기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발생을 해서 계속 온난했어. 그러다 보니까 빙하기가 있다 없다? 빙하기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중생대는 이게 중요하다. 빙하기가 있다 없다? 없다. 판기하가 분리될 때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났고 그로서 인해서 온실기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했다. 계속 연속적으로 저렇게 되기 때문에 빙하기가 없이 내내 온난하였다. 그치? 그리고는 뭐가 됐어? 신생대가 되겠지. 신생대. 신생대는 환경에서 특별한 게 히말라야 산맥 형성. 대서양 인도양이 넓어졌다. 넓어지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더라. 빙하기와 간빙기. 빙하기 몇 번? 빙빙빙빙. 그치? 그래서 빙하기 4번, 사이간자, 간빙기 3번.
언제? 초기부터 이랬어? 말기가 그런 거지? 말기가. 그렇다. 초기에는 이렇다. 온난하게. 봄처럼 되어야지 온갖 생물이 소생할 거니까. 그치? 그 말기 때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생겨서 생물이 멸종이 일어났다. 근데 아직 신생대 때는 생물 대멸종이라는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대멸종 몇 번 있었다? 5회에 걸친 대멸종이 있다. 대멸종이 있으면 다양성은 증가 감소. 대멸종은 짧은 기간에 생물의 종이 많이 없어지는 걸 대멸종이라 하지. 그러나 다양성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유가 뭐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는 생물들은 더 많은 종으로 진화를 하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멸종이 있었다고 해서 다양성이 줄어든 건 아니었다. 맞지? 혹시 너희가 한 대멸종 고생대 때 몇 번? 3번. 중생대 때 몇 번? 2번. 신생대 때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쌤 이렇게 가르쳐줬나? 감, 오, 실, 대, 석, 폐, 트, 쥐, 백. 감호, 실대, 석패. 요게 고생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지금 동그라미 했던 5번이 대멸종. 감오, 실대, 석패, 그 쥐백 이렇게. 그 중에서 얘때가 페름기 말, 요때가 대멸종이 가장 심했다. 네, 삼엽충 멸종, 방추충 멸종. 됐습니까? 다른 것들은 멸종이란 말을 쓰기는 조금 말을 아껴야 된다. 그렇게 될 거고, 그럼 트라이아스기.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올해는 쌤들이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 맞지? 안 했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외워도 되지만 혹시 몰라. 수능까지 갔을 때는 뭐가 될지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멸종이 5번 있었다. 됐지? 이게 있었었고, 자, 그러면 지질시대는 요까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게 수륙 분포라든지, 당시의 환경이라든지, 당시 살던 생물의 진화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다, 이거 자체도 모두 다 화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다. 됐지? 그래서 화석이라는 게 일단 여러 가지 정보를 주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시대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준다. 이게 있었고, 그리고 쌤이 한 5분만 10분만 하면 변이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자, 변이라는 게 있었다. 변이는 그 다음에 2강에 있는 거였지, 그지? 2강 이렇게 있는 건데, 자, 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 같은 종인데 형질의 차이가 있더라. 같은 종인데 형질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까? 변이라고 할게. 그치? 근데 사실은 변이는 두 가지가 있어. 무슨 변이가 있냐면 개체 변이가 있고 돌연 변이가 있는 거라. 돌연 변이. 물론 그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잘 알지 못했지만 개체 변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근육이 짱짱하게 커졌어. 그렇다고 해서 애 딱 낳았는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근육 짱짱 이건 아니란 말이야. 걔는 개체 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체 변이는 유전되는 것 아니다. 유전되는 것 아니었다. 돌연 변이라는 것은 DNA의 변화가 발생을 해서 자손들에게 유전이 되는 그러한 변이. 돌연 갑자기 이상한 형질이 나타났어. 이게 돌연 변이란 거지. 그치? 그럼 얘는 DNA 자체에 변화가 생겼구나. 그치? 그래서 DNA 어떻게 해요? 그거 염기 서열이잖아. 염기 서열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하는 거지. 이랬나? 자, 혹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목적지는 뭐냐? 진화거든.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생물의 다양성이 있어야지. 그러다가 환경이 변화를 하면 그 적합한 생물이 살아남고 그러면서 형질의 변화가 생겼고
유전자 전체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 진화라는 거지. 그치? 그럼 진화의 원동력은 뭘까? 진화의 원동력. 이게 바로 변이. 알겠나? 진화의 원동력, 변이. 얘를 진화가 뭐였지? 오랜 기간,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생물의 구조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변화를 하지. 맞지? 생물의 구조, 기능들이 막 변화를 해서 결국은 다른 다양한 종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나 최대한 요약해서 간단히만 적었다. 그럼 진화의 원동력이 변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변이는 자,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형질이 다른 게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변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한마디로 내하고 언니하고, 내하고 동생하고 좀 다르더라. 왜 다른데 이렇게 된 거지. 왜 달라? 돌연변이. 그러니까 DNA 변화가 생겨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 또 다른 건 뭐가 있지? 그치?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 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생기는 거지.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생기더라. 그게 나중에 생원에서 나올 건데, 얘랑 난자는 최소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냐면 2의 23제곱 가지를 만들 수가 있대. 맞나? 얘가 가능한 게 뭐냐면 사람이 2n 이꼴 46이제 2n 이꼴 46인 거야. 아빠한테 1번, 엄마한테 1번. 아빠한테 2번, 엄마한테 2번. 이런 식이니까. 결국 나는 아빠한테 23개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아빠는 할머니한테, 친할머니한테, 친할아버지한테 받은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결국은 매번 46개, 23쌍인데 23쌍에 대해서 하나하나마다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거지. 빨리 이해되겠나? 그래서 요거 난자만 해도 이만큼 가지대. 정자도 이만큼 가지가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결국 그걸 합하면 70억 분의 1로 내가 태어난 거야. 됐나? 뭐 그런 얘기가 있다. 자, 마지막. 혹시 자연 선택설. 자연 선택설. 자연 선택설 누가 이야기했다? 다윈이 이야기했다. 다윈이. 진화설 중에 하나 자연 선택설인데 다윈이 주장한 걸로 일단 뭐가 있어야 되면 과잉생산. 그 지역에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의 수보다 많은 수의 자손이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과잉 생산할 때 다양한 변이가 있어야지. 많이 태어났으니까 그만큼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걔들이 결국 많이 태어났으니까 먹이도 공간도 부족해지겠지. 뭐를 할까?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겠지. 맞지? 생존 경쟁을 했을 때 그 환경에 어떻게 유리한 변이를 지닌 그 개체가 살아남겠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연 선택. 그치? 자연 선택이 되고 이 자연 선택되는 이 생물이 결국은 많이 살아남겠지. 살아남았으니까 자손 남길 거고 살아남았으니까 자손 남길 거고 못 살아남았으니까 자손 못 남길 거고 이러한 과정이 살아가면서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반복이 될 거다. 그럼 결국은 아까 다양한 변이를 지니고 있었는데 어떤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살아남았지. 맞지? 그럼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다양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맞지? 다양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자연 선택에 대한 예로 뭐였지? 항생제 내균, 항생제 민감성 이런 거 이야기했지, 그치? 세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여기 예로 세균 얘기했고 또 그다음 뭐 얘기했더라? 남모양 격혈구 빈혈증 맞지?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 남모양 와우 남모양 격혈구 빈혈증 가진 이 환자의 비율이 좀 높다는 거지. 됐지? 그렇고 혹시 이거 봉업, 암화 요즘은 요 말을 잘 쓰진 않는데 그 산불 뒤에 딱정벌레 이런 얘기 있었지. 산불이 일어났는데 거기는 딱정벌레가 시커멓게 변했으니까 밝은 색 가진 것보다는 어두운 색 가진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기 유리하다.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균에 대해서는 그래. 기억나나? 항생제 쓰고 난 뒤에 변이가 발생하나 원래 변이가 있었나? 원래 다양한 변이가 있었지. 그치? 그 중에서도 항생제 내성을 지니고 있는 세균은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는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 되겠나? 여기까지 일단